세척액 2병을 싱크대에서 섞는 순간 멈출 수 없는 일이 시작됩니다. 아무런 증상도 느끼기 전에 폐가 안에서부터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염소와 아모니아를 주성분으로 하는 세척제 예를 들어 대부분의 유리 세정제는 섞이면 폐 조직을 태우고 호흡기를 자극하여 몇 분 안에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이 가스는 소량일 때는 거의 무색무취입니다. 목에 무언가 걸린 줄 알고 기침을 하다가 30분 후에는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구급차를 부를 시간조차 없을 겁니다.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병원에 실려갑니다. 그저 아파트를 청소하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부주의나 어리석음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싱크대 아래에 세척액 2병을 나란히 두었을 뿐입니다. 밀폐된 공간 예를 들어 화장실이나 욕실에서는 가스 농도가 10배나 더 빠르게 증가합니다. 창문으로 도망칠 시간도 없이 청소 도중에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아무리 빨리 씻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세척제를 섞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싱크대 아래에 있는 세척제 병들을 꺼내서 각각의 성분을 확인해 보세요. 아마 그중 하나에는 암모니아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욕실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산이나 정글이 아닙니다. 평범한 아파트의 평범한 욕실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대부분의 스포츠 경기를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젖은 타일 바닥은 실제 스케이트장처럼 미끄럽습니다. 샤워 후 몸을 일으키다가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몸이 그대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타일에 부딪히는 것은 단순히 멍이 드는 정도가 아닙니다. 넘어지면 머리 뒤쪽이 마치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두개골이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출혈은 몇 시간 후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웃으며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들은 심장마비보다 욕실 낙상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잠을 제대로 못 잤거나 술을 마셨거나 아침에 출근길에 서두르는 경우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는 몇 달러면 살 수 있습니다. 벽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데는 2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욕실을 보고 생각해보세요. 침대 옆에 휴대폰 충전기를 두고 자죠. 충전기는 베개 밑이나 머리맡에 두기도 합니다. 매일 밤 수백만 명이 이렇게 하는데 그중 일부는 영영 깨어나지 못합니다. 저가형 충전기, 특히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과열 방지 기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당신의 머리 바로 옆에서 충전기에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합성 섬유로 만든 속옷은 순식간에 불이 붙습니다. 일산화탄소는 불보다 더 빨리 사람을 죽입니다. 열기를 느끼기도 전에 의식을 잃게 되죠. 그러면 영영 깨어나지 못할 겁니다. 충전기에 불이 붙지 않더라도 감전될 위험이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몸 옆에 손상된 충전 케이블이 있으면 피부에 직접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심장을 관통하는 충격으로 순식간에 심장이 멈춥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충전 케이블을 베개 밑에 두지 말고 정품 또는 안전성이 검증된 충전기만 사용하며 휴대폰은 테이블 위에서 충전하세요. 옆이 아니라 테이블 위에서 말입니다. 단 하나의 규칙만 지키면 됩니다. 충전기로 인한 사망이라는 말은 우스꽝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소방관들은 이것이 밤에 발생하는 아파트 화재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채널 구독하고 다른 에피소드도 시청해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냄새도 없고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옆에서 자는 동안 천천히 방 안의 공기를 밀어내면서 뇌도 함께 잠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일산화탄소는 불완전 연소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오래된 난로 막힌 버너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 등이 원인이죠. 창문을 닫고 난로를 켜고 다른 방으로 이동하는 순간 이미 중독은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두통과 졸음이 쏟아집니다. 바로 이 졸음이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누워서 쉬려고 합니다. 하지만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깨어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3에서 5분 안에 의식을 잃게 됩니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지만 뇌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소생시키겠지만 예전의 당신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일산화탄소 감지기는 $20도 채 안 되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에 경보음을 울려줍니다. 이건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일 깨어날지 말지를 결정하는 장치입니다. 과다 복용이 약물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거의 모든 가정 상비약에 있는 흔한 진통제 하나가 매년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대부분은 단지 열을 내리려고 복용한 것뿐입니다. 파라세타몰은 과다 복용 시 가장 위험한 약물 중 하나입니다.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고 처음 24시간 동안은
거의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느끼는 동안 간은 이미 손상되고 있습니다. 2에서 3일째가 되면 장기 부전이 시작됩니다. 상태가 정말 심각해지면 병원에서도 살릴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됩니다.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동안 이미 몸속에서 모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파라세타몰이 진통제, 감기약, 해열제 등 수십 가지 약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면서 같은 성분을 반복해서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인의 하루 최대 허용량은 4g입니다. 감기약 3에서 4 아래 진통제 몇 알만 먹어도 이미 허용량을 초과합니다. 포장에 적힌 약 이름뿐 아니라 성분표를 꼭 읽어보세요. 집은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하지만 바로 이곳에서 사람들은 평범해 보이는 일들로 목숨을 잃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다른 에피소드도 시청해주세요. 중요한 일입니다.